경기 미래교육 지원과 전략 연구를 1년 동안 수행했는데요. 이것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기초 연구를 3개월 정도 하고 바로 이어서 본연으로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는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우선 2030년도 2030년 정도의 미래를 전망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짚어본 연구입니다. 제가 아직 서툴러가지고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 그 정책 환경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의견 수렴을 좀 폭넓게 해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그리고 우리 교육의 비전과 정책 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미래 2030년에는 어떤 모양으로 우리 학교와 이 교육제도, 아이들의 삶 이런 것들이 바뀔 것인지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서 그 그림을 실현하기 위한 할 일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의견을 앞으로 이렇게 같이 합시다 라는 취지로 제안을 합니다. 먼저 처음 18년 초에 기초 연구를 하면서 4.16 교육체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이제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경기교육 발전계획 5년 단위로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또 매년 수립하는 기본계획 통해서 4.16 체제에 제시되어 있는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쭉 노력을 해오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 또 교육 통합을 위한 과제들, 이런 건 좀 거시적인 것들이죠. 틀이 크고 이게 이렇게 입법 절차를 거쳐야 되는 이런 것들 해당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진이 미흡했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4.16 교육체제를 우리 경기도 교육청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공유하기 위한 이런 노력이 있었고, 또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이라든지 강원도, 충남 등등등 두루두루 전국적으로 같이 해나가자라고 하는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4.16 선포식도 했고 했던 그런 취지로 공유하려고 했는데 실제 그 추진된 내용을 보면 아직은 상당히 미흡하다 하는 것이 있고, 우리 경기도 안에서 봤을 때 정책 추진되는 양상이 좀 하향적이다. 교육청에서 이렇게 해주세요, 내지는 합시다라고 하면 이제 지역 단위 또 학교 단위에서 그것에 따라와야 되는 이런 모양새가 보이더라 하는 것이고, 대체로 기존의 틀 안에서 가능한 것 위주로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16 교육체제, 사실 이제 4.16 교육체제가 발표된 지 벌써 5주년째를 맞고 있어서 이년도에 우리 연구원에서는 4.16 교육체제를 좀 다시 되새겨보고 또 새로 각오를 다지는 그런 의미에서 큰 학술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4.16 교육체제에서 보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연구의 중요한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봤더니까 학교 자체의 상을 이제 구현하기 위한 이런 과제가 좀 더 보완되어야 되겠다. 또 교육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이런 과제들도 좀 보완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4.16 교육체제를 선포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전국적으로 다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우리 경기도도 굉장히 주목해봐야 되겠지만 그 변화가 무엇이든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좀 평생교육,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4.16 교육체제 전반을 보완해야 된다. 그리고 추진 전략, 실천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 미래 교육을 위해서 수학 분석을 해봤습니다. 강점이 뭔지, 약점이 뭔지, 무엇이 이제 위기인지, 도전할 만한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4가지 전략을 살펴본 거죠. 우선 강점과 기회를 종합한 전략으로 보면 경기가 이제 주교지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확산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서 혁신교육의 생태계를 확장하는 것, 이런 게 중요한 전략이 될 수가 있고, 학습 소외를 제로화시키는 그런 학교 체제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ICT 기술을 활용해서 미래 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것, 필요하다.
강점은 있지만 또 위협이 되는 것들을 고려하면 맞춤형 수업, 또 개별화 교육 이런 것들을 실현할 수 있어야 된다. 또 세계 시민 교육과 사회 정의 교육, 통일 시대를 대비한 교육 정책들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 약점은 있으면서 또 기회로 붙잡을 수 있는 것들 보면 우선 학교와 교원의 수급 전망 이런 것들을 잘 맞춰야 된다 하는 게 보이고요. 학부모 점점 이제 우리 이 교육 세계에서 더 중요해지고 교육의 주체로 이제 들어오고 있죠. 학교 참여를 좀 더 원활하게 보장을 해주고 학교 밖의 배움터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약점이면서 또 위협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구사할 전략은 취약계층 지원 확대, 또 지역 균형, 무상교육, 유치원의 공공성 확대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델파이 조사를 했는데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어요. 사실은 좀 더 넓은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은 있었는데 기간이 짧고 연구비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소수 한 40명 정도의 전문가들한테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의 그 미래 교육 비전을 수정하자. 그 위에 있는 게 4.16 교육체제에서 제시됐던 비전입니다. 그것을 밑에와 같이 행복하게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로 수정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이런 의견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추구하는 인간상도 수정을 하자. 전에 4가지 이렇게 제시가 되었었는데 그 중에서 따뜻한 생활인이라고 하는 게 좀 이례적이고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것을 이제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정책 목표 4.16 교육체제에서 4가지가 제시되었었는데 이 중에서 지원 행정의 효율성 제고라고 하는 이 목표는 좀 어색하다. 다른 데 통합시키든지 빼든지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나와서 그것도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행 과제를 좀 더 정리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 기초연구 3개월 동안 하면서 어떤 과제들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초기적인 제안 좀 더 연구를 해보자.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꺼내놓은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감 선거 때 나왔던 공약들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됐던 것이 모든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다운 교육이었죠. 여기서 제안된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한 50여 개의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미래교육단, 교육기획단이라는 게 구성되었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집단 토론을 했습니다. 한 30여 명이 굉장히 자주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서 쭉 토론을 했는데 주제는 다음과 같고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미래교육에 대한 초기 설계들을 제시하고 자문을 받고 또 의견 수렴, 그러니까 델파 조사 같은 것들을 한 내용들을 또 보고하고 자문을 받고 또 굉장히 고민스러운 쟁점들을 꺼내놓고 자문을 받고 이제 이런 형태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 구성한 경기 미래교육 2030 비전은 전체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비전이 있고 인간상이 있고 추구하는 가치와 정책 목표 그리고 추진 전략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전입니다. 함께 행복하게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학습 공동체. 이제 그 각각의 그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조금 풀어봤는데요. 행복하게 배운다는 거, 배우는 과정, 또 배운 결과 이게 모두 다 행복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도전하고 숙달하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배움이 좀 이어져가는 그런 과정.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배움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걸 살리자는 것이고요. 또 함께 성장하자. 사실 굉장히 우리가 경쟁이 극심한 사회에서 살면서 삶이 아주 척박하고 긴장 속에서 지내오게 되는데요. 학생들 예외가 아니죠. 대화, 공감, 공동작업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함께 성장해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하나의 학습 공동체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학교의 3주체,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 이 3주체가 서로 협력하는 그런 공동체를 구성해야 된다. 이러지 않은
추구하는 가치는 4.16 교육체제에서 가치로 제시했던 것들 그대로인데 하나가 바뀌었습니다. 그때 제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생태의 가치인데 이제 이것은 그 언어상에 좀 혼란이 있었어요. 이제 말하자면 자연의 의미의 연장으로서의 생태라는 의미가 한편으로는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학습 세계, 학습 환경의 의미를 확장하는 의미에서 생태 이런 의미가 막 이렇게 중복되다가 보니까 생태라는 말을 쓸 때 사람들이 많이 헷갈린다 하는 문제가 제시됐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또 미래교육계획단 쪽에서 토론을 붙여가지고 찾아낸 답이 이런 거였습니다. 도전이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자. 그리고 그걸 통해서 개인의 성장, 사회 혁신을 추구하자. 이렇게 된 거고요. 추구하는 인간상 이 4개 중에서 3개는 4.16 교육체제와 똑같죠. 그 중에 바뀐 것 하나, 따뜻한 생활인이라고 하는 것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감성인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타인을 배려해야 된다. 더불어 사는 이런 삶을 즐겨야 된다 하는 취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 목표 3가지는 모두 바뀌었습니다. 우선 학교 교육은 공동체가 행복하고 함께 성장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바꾸자. 그리고 여기에 따른 이제 정책 과제들이 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육제도는 좀 이렇게 변화에 유연하게 되어야 된다. 학교도 바뀌고 사회도 바뀌고 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다음에 이 교육이 사회에서 하는 일, 교육의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좀 더 존엄하게, 사회를 좀 더 정의롭게 만드는 데 기여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추진 전략 4가지 조금 비슷한 좀 문구가 있긴 합니다만 일단 학습자가 주도하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하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교육 주체들 아까 말씀드린 학생, 학부모, 교사 이제 중요한 3주체라고 있는데 이 주체들이 주도해 나가면서 또 협치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고 교육 혁신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공감대를 더 넓히자 하는 것이고요. 또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세력들과 연계, 협력하자 하는 전략입니다. 2030년에 미래상을 한번 그려봤어요. 그러니까 학생도 선생님도 모두 다 행복하게 성장한다. 학생도 성장하고 선생님도 성장하고 그러려면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과 체계가 바뀌어야 된다. 또 미래지향적인 교육 생태계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리고 학교 민주주의를 더 심화시켜야 된다 하는 이런 3가지 범주이죠. 그리고 그 안에 각각이 이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들입니다. 예를 들면 학생 맞춤형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고 평가 도기에 맞춰야 된다. 이와 같은 것들. 그리고 그 박스 안성 밑으로 내려가 보면 융합형 교육, 프로젝트 학습 이런 것들을 활성화해야 된다 하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미래지향적인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누가? 학교 구성원들이 또 학교와 연계하고 있는 마을이 더 넓게 연결해 보면 국가 단위에서 세계적으로 같은 주제, 같은 관심 가지고 있는 주체들과 연결해 나가자 하는 것이죠. 스마트한 학습 환경을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교 민주주의를 심화시키자. 학교 안에 자치 조직들이 좀 활성화돼야지 주체적으로 자치 조직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위한 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그걸 만들어내자 하는 거고요. 학부모 권한도 확대하고 학생과 교원의 권리와 책임을 다 강화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육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 것인가 하는 건데요. 이것은 우리 사회, 교육이 자꾸 바뀌는 그것에 좀 유연하게 제도가 맞춰져야 된다. 그러니까 제도 변화도 빨라져야 된다는 거죠, 템포가. 그걸 위해서는 학교 교육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 지방분권 교육자치를 위한 동력을 만드는 것, 그와 연장선에서 학교 지원 체제를 만드는 것, 그리고 교사 양성이라든가 인사제도를 개선하는 것들이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봅니다. 세부 과제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교육이 가지고 있는 기능, 인간을 존엄하게 사회를 정의롭게
이렇게 보면 이제 교육 평등을 실현하는 이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주체를 형성해내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유아교육 의무화라든가 학교가 학습 인정이라든가 장애 유형별로 맞춤형 교육 기반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을 제안하게 됐고요. 사회 정의를 위해서는 실천 중심의 사회 정의 교육을 하자. 디지털 시민성이라든가 세계 시민 교육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진행하면 세대 간 통합 교육을 강화하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좀 종합적으로 우리 교육 가족들이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교육의 의미가 변해간다. 이것을 좀 주목하자. 대체적으로 이제 교육의 본질이라 그러면 교육은 자아를 실현하는 것, 가능성을 실현하는 것, 뭐 이렇게 이해가 됐죠. 이것이 이제 학교라고 하는 제도 속에서 신분 상승을 위한 도구로 많이 변질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원점으로 좀 돌아가자 하는 의미에서는 이제는 모든 개인의 삶을 좋은 삶으로 바꿔나가는 데 기여해야 된다. 교육의 의미가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변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2030년의 미래를 볼 때는 이렇게 변해가는 교육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내는 체제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교육에서 중심의 이동이 보인다. 대체적으로 학교 안에서는 선생님이 중심이었죠. 근데 이제 계속해서 학생, 학습자 쪽으로 중심이 이동해 가고 있어요. 사실 목소리는 더 앞서가고 있죠. 학생이 주도해야 된다,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이제 실제 모습은 천천히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중이고요. 학교 안에서 교육이 이루어졌었는데 학교 바깥 자꾸 연계하게 되는 거고 학부모가 그냥 지원자, 봉사자였는데 교육의 주체로 등장한다. 이게 무게의 다 이동들이죠. 이런 이동이 더 빠르게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큰 그림, 작은 그림 서로 연관해가면서 상호 조정하자. 서로 맞춰가면서 바꿔가자는 거죠. 이제 큰 그림이라고 하면 이제 비전, 정책 목표와 같이 추상적이기도 하고요. 다 같이 바라봐야 될 지향점이 있죠. 이 부분에서 대체로 동의가 잘 돼요. 그런데 작은 그림, 실제로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당장 지금 할 일이 뭐냐? 내가 할 일이 뭐냐? 이걸 이제 꺼내면 좀 다툼이 생기죠. 꼭 내가 해야 되냐? 지금 해야 되냐? 이제 이런 식의 다툼들. 그러다 보면 이제 큰 그림도 그 영향을 받아서 수정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그래도 큰 그림이 하나의 기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추진 과제들을 어떻게든 큰 그림에 맞추려고 이렇게 요구하게 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외의 연구, 정책 동향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 된다. 국가 미래교육 비전 만들어지고 있고 연구로 발표된 적이 있죠. OECD에서도 2030 사업 하고 있고요. 4차 산업혁명 계속해서 이제 진행돼 가고 있고요. 이런 변화에 따라서 계속해서 우리 비전 과제도 바꿔나가야 된다. 다음에 교육의 주체들이 서로 연대, 협력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교육정책과 사회정책 연결돼야 된다. 그렇죠? 지금 저기 미스매치 문제가 꽤 오랫동안 문제로 제기되긴 했어요. 학교에서 길러내는 인재 내지는 인력과 사회가 원하는 인재 내지 인력이 서로 짝이 안 맞는다는 거죠. 이 짝을 좀 맞추려고 좀 노력해야 된다 하는 얘기고 이미 이 사회가 점점 민주주의가 성숙돼 가고 있는데 학교 안은 여전히 민주주의가 늦춰지고 있다. 이것도 좀 땡겨야 된다 하는 것이고. 다음에 제도 속에 숨어 있는 제도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과 교사의 일상을 보호하자. 제도가 오히려 뭐라 그러면 생활 세계를 시민주화시키는 하버마스가 아주 날카롭게 시작했던 것이 있죠. 학교에 선생님이 나는 교사니까 학생이 나는 학생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에 너무 의식하게 되다가 보면 직무에 종속돼서 융통성이 없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삶의 기쁨, 자기가 하는 일의 보람 이런 것들 찾기 어려울 텐데
좀 더 넓은 시야에서 배움과 삶의 의미를 칭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네. 시간이 오가 된 거 아니나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네, 이상 말씀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